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검찰이 추진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약 5년 7개월 만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단은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세월호 공소시효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학생 아버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실지 직접 들어보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동영 군의 아버지 김재만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사 이후 5년 7개월 지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환경 미화원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저 김재만 박종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예, 계십니까? 저는 뭐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3년 정도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밤낮으로 이제 뭐 일도 하고 진상규명 활동도 하고 하다가 지난 8월서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뭐 잠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 빼놓고는 기록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예. 세상에. 아니 진작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들한테 처벌하고 또 그에 합당한 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5년 7개월 동안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이제라도 뒤늦게 특수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는지 이거 또 한계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좀 요즘 시체말로 우프입니다. 우프다. 왜 그러냐면 네. 특별수사단을 하면 최소한 꾸려지기가 제대로 꾸려져야 되는데 네네. 벌써 그 숫자부터 조그만하고 특별수사단을 외치니까 네. 수박 거덜기식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냥 잠깐 솔직히 뭐 다른 이슈가 없어서 아이들을 희생된 건 가지고 꺼내서 정치적으로 장난치려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이 지금 여러모로 신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자신들에게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기 위해서 세월호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연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특별수사단을 그렇게 뭐 그 5년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외치고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가족들과 협의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어안이 벙벙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특별수사단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환영할 수만은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께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글쎄요, 저희가 뭐 얘기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끝까지 밝히는 게 그 부분인데, 네. 예, 지금 뭐 검찰이 발표한 특별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별수사단장 포함해서 8명이 검사와 이제 뭐 수사관 몇 명으로 이제 구성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부 모임에서 그 조사를 해야 될 기관들을 그냥 아주 러프하게 세어봤더니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서부터 비서실장, 그다음째 뭐 법무부 장관, 예, 뭐 그다음째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아주 내려가면은 말단, 해경, 의경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 8명이서 기간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수사단에 예. 소속된 검사, 수사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세요? 알기로는 단장
포함 8명 검사고요. 예. 그다음 또 수사관까지 해서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저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예. 매우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은 백서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임관혁 단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저 동영군 아버지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 그 선배, 예, 그 지휘나 있는 분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에 뭐 예전부터도 그렇지 검사를 덮어줄 뭐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조사 수사가 가능할지 네, 온전히 진실을 밝히려면은 음, 자기 윗선들을 다 조사하고 네.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전직 검사였고요. 임관혁 단장이 그 황교안 대표 수사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려는지 그거 다 조사해야 되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황교안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전혀 떠는 모습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걸로 봐가지고는 위협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검찰 저는 수사가. 예, 그렇게 근데 뭐 또 생각합니다. 예. 본인 말대로 예.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일 뭐 수도 있는 그건 거니까요. 수사를 정확히 해보면 알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직 검사들도 수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임관혁 단장이 말이죠. 네. 근데 임관혁 단장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거론한 것이 예. 정윤회 문건 수사. 이거를 그야말로 대통령 하명 수사로 해서 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 박근혜 대통령이죠. 가이드라인대로 수사를 했었고 결론도 그렇게 됐다 하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측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관혁 검사에게 당신 제대로 똑바로 수사하라. 그래서 이번에 명예회복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그 박근혜 정권의 검찰도 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2014년 5월 16일 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네.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리고 여한이 없도록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때는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뭐 너무 유명한 멘트라서 외우고는 있는데 예. 뭐 그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때 그 검찰이 지금 그 검찰이니까 그렇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검찰이 지금 검찰이다. 달라진 것 없다. 반성한 것 저 없다. 참고로 임관혁 그 수사단장의 네. 지금 뭐 차상급자가 윤대진 그 수원지검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월호 사건 해경의 수사 총책임자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대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소윤이 윤대진 이 근데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절친인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임관혁 그분이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네. 선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지만이 성과가 나오는데 네네.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아버지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될 텐데 이 지점에서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뭐 그냥 과거와 똑같은 면죄부 주기식 수사가 될 공산이 크다. 어떤 척도나 혹은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무개에 대한 수사가 뭐 소극적이라든지 별 내용도 없이 또 성의도 없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볼 것도 없다라고 판단하실 대목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 조사를 할 경우 당시에 네. 맨 밑에부터 조사를 할 게 아니라 맨 윗선부터 불러다 조사를 해서 한번 그 맨 윗선부터 조사를 한번 해놓고 밑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하면 네. 누가 지시에 의해서 어느 세력에 의해서 뭐 조작이 되고 방해가 되고 그런
나고 진실이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맨 윗선부터 네. 수사를 안 한다. 밑에부터 턴다면은 털다가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동영군 아버지시고요. 수현군 아버지께서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뭐 네. 주제별로 얘기한다면 역시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구조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되고. 현재까지 그 구조 관련해서 그 처벌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딱 한 명. 예, 1, 2, 3장 정장 김경일.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분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고. 예, 뭐 어디 가서 사업하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구조와 관련된다라면 해경 수뇌부가 네. 뭐 엄격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더 나간다라면 김석균 해양청장 같은 사람. 예, 예. 김수현 뭐 지방청장이라서 서해지방청장. 그다음 이제 예. 경비안전국장 뭐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로는 저는 청와대에 대한 부분 어쨌든 간에 밑에 부서들은 부처들은 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날 왜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어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했는지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가 그렇죠. 그건 뭐 미진하다면 이건 볼 것도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표현 써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의 예.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 속으셨습니까? 뭐 꿈속에서 속은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영어로 언카운터블이라 그러다가. 아, 예. 그래서 첫날부터 뭐 지금까지 속고 있어요, 저희들. 첫날부터 4월 16일부터. 하하, 참. 아유, 그래요.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말이죠. 예, 애청자분들의 그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그대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검찰 내 특별수사단으로는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네. 저희들도 이제 시민 단체들 지금 방금 댓글 올리신 분 말씀대로라면 예, 예. 정보기관, 국가 정보기관까지 조사 수사를 다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수단이 꾸려지면은 네, 다 조사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가족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시작해서 줄곧 외쳐온 내용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 책임자는 딱 한 명 처벌됐고 진상규명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래도 이건 좀 밝혀주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바는 없으십니까? 저는 뭐 저도 그 수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만 연구해가지고 왔는데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서부터 말단 해경 의경까지 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아주 개별적으로 논의한다라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 그렇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그 질문을 받으면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침몰시켰느냐, 어떻게 침몰시켰느냐,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만 밝혀지면은 다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못에 박히는 말씀입니다.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렇죠. 네. 예. 안 한 것이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겁니까? 못했다와 안 했다의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네. 못했다라는 거는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를 미치지 못한 것을 못했다라는 거고 안 했다는 것은 시도 자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네. 4월 16일 해경과 국가기관은 구조를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언론 보도, 그 이튿날 보도도 보면은 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 작업이 벌어졌다. 그날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이 진도로 내려갔잖아요. 내가 그 현장을 어선을 빌려서 현장까지 갔는데도 네네. 그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하고 이제 단정만 빙빙 돌고서 이제 감시 누구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감시하려고 단정을 음. 그 세월호만 침몰된 그 위치를 빙빙 돌았다면서요. 돌고 있고 접근 못하게. 언론에서는 뭐 헬기 뭐몇 잠수부 뭐 500. 그래서 언론도 문제고요. 네.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어야 어느 정도라도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진실 같은 것도 빨리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언론에서 더구나 항고하고 있고 뭐 주기 때마다 한 번씩 잠깐 비춰주는 게 그 전부죠. 좀 사실은. 전부여서. 네. 그래요. 이번에 세월호 가해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한다면은 정말 세월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국민을 또 2번 기만한 것이다. 아니 몇 번에 이르는 기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만했다. 이런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법조 기자 통해서 들어봤더니 세월호 가해자에 대해서 면죄부 준다 55,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한다 45 이런 가능성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수사는 열심히 하는 척 보일 것이다. 특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뜨거울 것 같다. 그러나 서서히 그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은 그때는 반면죄부 하나씩 또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 할 텐데 검사들이 이런 또 여러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에 대해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서 답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좀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 아버지께서. 예,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난 우리가 한 거의 6년 가까이 정말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네네. 얘기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강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사히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영군 아버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5년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작금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음. 지금도 경양 각지에서 곳곳에서 촛불들면서 피켓 들고 세월호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분들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영군 아버지, 수연군 아버지 두 분 함께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